도대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의 말.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매우 굶주려 있어요.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고 그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한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아프기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수법은 전혀는 아니라도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과 무성의한 아첨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빤히 의도가 보이는 아첨의 말은 오히려 나의 신뢰도를 깎을 수 있답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건 이 사람 참 괜찮은 부분인데 하는 거 최소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말을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삼키는 경우는 많지 않았나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지다거나 평소에 외모의 어떤 부분이 예쁘다고 생각했다거나 말투가 듣기 좋다거나 또는 일 처리 방식이나 능력, 책임감 등등등이요. 누군가와 있을 때 이런 거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꼭 말로 표현해 보아요. 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정말 좀 성의가 느껴지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날 무슨 용기인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화색을 띠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술술 말하고 고맙다고 서비스 음식까지 포장해 주시더라고요. 꼭 무슨 서비스나 가격 할인을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던 경험이 있었죠. 선생님께서도 가끔 막혔던 일에 있어서 그동안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게 된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생각보다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진실한 칭찬은 금전적 이득까지는 아니어도 어디에서도 싫지 않고 나를 기분 좋게 반가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을 거예요. 둘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 덕분에 라는 감사의 말. 이런 체면을 세워주는 말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해야 하거나 곤란한 말을 해야 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칭찬이나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우리랑 함께 일을 못하게 됐다라고만 말하게 되면 상대편은 뭔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과 상실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라도 이전처럼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그동안 일을 참 잘해주었어. 지난번에 맡았던 일은 꽤 어려웠는데 덕분에 훌륭하게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 해고를 당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훨씬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고 혹시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자녀가 연애를 하다 헤어지려고 생각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라고 알려주세요. 요즘 청년들 데이트 폭력도 많고 헤어지자고 잘못 말했다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헤어지자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집에 찾아까지 와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너무 깎으며 만남을 가졌다거나 헤어질 때 너무 자존심을 깎게 되면 나중에 그게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난 네가 싫어졌어.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렇게 상대방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게 말하지 말고 일단은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천천히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네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워. 이렇게 상대방의 체면을 충분히 세워주고 본론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래도 스토킹이라든가 폭력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소수의 악인은 제외입니다. 또 누군가 실패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경우가 많아요. 무심코 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거든요. 대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 다시 하면 분명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설령 내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의 체면을 잃게 하면 곧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사람한테 대해서는 사람들은 보통 앙심을 품게 되거든요. 저의 경우도 만날 때마다 저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에게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좋은 가치를 주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셋째, 상대방의 이름 또는 불리고 싶은 직함.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이 좋고 중요한 말이지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개개인을 차별화시켜주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요구사항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라는 표현보다는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바깥에서는 직함이나 역할로만 부르지 말고 앞에 꼭 이름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뭔가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과는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나의 이름 그 자체로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말할수록 아마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이름의 주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직함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장님이라든가 부장님이라든가 장로님 같은 거요. 그런 분들은 이름과 함께 그 직함을 함께 불러주면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화 중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애인, 또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직장이나 다른 조직에서는 그 사람의 명예를 드러내는 직함도 함께 불러주세요. 분명 마법 같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넷째,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는 말.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명백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방어를 하고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에 대해 그 즉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때가 많아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그 즉시 상대가 할 말을 먼저 해버리면 좀 상대방의 공격 태도가 누그러뜨려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녀가 오늘 할 일은 계속 미루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다가가는데 먼저 선수치면서 엄마,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오늘 게임이 너무 재밌게 흘러가네요. 이것까지만 하고 바로 숙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타협에 넘어가 버리게 되죠. 사실 원래는 바로 컴퓨터 끄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 게임이 정말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에 대한 분노보다는 귀여운 느낌까지 들 수도 있어요. 혼내고 있는데 끝까지 잘못했어요 안 하는 자녀는 좀 더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사실 제가 어릴 때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우실 때 좀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동생은 얼른 분위기를 보고 혼낼 것 같으면 싹싹 빌거나 얼른 행동을 교정했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그런 동생이 좀 얄밉고 그런 처신은 약삭 빠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어린 동생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사과는 그 즉시 진심을 담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즉시와 진심이라는 거예요. 참,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즉시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건 아니겠죠? 또 법정 다툼과 같은 소송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거예요. 5째, 나의 사소한 실수담. 나의 결점을 말하라니 좀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말할수록 이득까지는 아니어도 말하면 약간의 손해는 있지만 오히려 이득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나의 큰 결점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작은 사소한 실수담 정도는 상대편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나 상대방에게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경우 나의 작은 실수담을 먼저 꺼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들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 자신의 우스우면서도 사소한 실수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청중들에게 관심을 얻기도 하지요. 사소한 실수의 예로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다든지 멋진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폼나게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 창피했다든지 하는 그런 거요. 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나에 대해서 작지만 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무 잘난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끔은 넘어지고 실수도 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의 웃음이 나는 작은 실수담 정도는 숨기기보다는 먼저 시원하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대화의 상황을 한결 부드럽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말 안 할수록 손해, 말할수록 이득인 것 5가지. 첫째, 솔직하고 진정한 칭찬의 말. 둘째,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 셋째,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직함. 넷째, 잘못을 지적받기 전 먼저 인정하는 말. 5째, 나의 사소한 실수담. 쉬운 듯 하지만 참 쉽지는 않지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귀는 2개이지만 입은 하나만 주셨나 봐요. 그럼에도 위 5가지는 편하게 말해도 손해보다는 이득이 될 테니 마음껏 말씀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 이끌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